2022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과 독서 봅시다. 이제 과학기술 2강 봅시다. 이건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고전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니면 뭐 현대 뭐 어떤 그 뭐 양자 역학적으로 봤을 때 원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문제풀이 합시다. 문제풀이. 문제도 만만치 않았죠. 그 1번 같은 경우는 좀 쉬웠고, 이건 뭐 설명 방식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뭐 그나마 뭐 내용 일치죠. 내용 일치로 쉽게 풀리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추론. 적용추론에서 이거 좀 고전역학적인 그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추론이 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뭐 내용 일치긴 한데, 이게 이제 좀 내용 일치인데 정보가 막 두세 개가 막 들어가요. 그죠? 단순하게 뭐 한 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요거 이제 그 하나 풀라 그러면은, 선지 하나 풀라 그러면은 많은 어떤 두세 개 정보가 들어간다. 야, 이거 5번이 어렵죠. 5번이. 요거는 이제 그 이해하려면은 뭐 이게 본문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본문만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거 조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6번은 그냥 풀면 되고, 이제 5위네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만만치가 않아요. 봅시다. 1번 봅시다. 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설명 방식, 그죠? 설명 방식입니다. 일단 뭐 답부터 봅시다. 5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모형.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그게 이제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더라. 선 스펙트럼 나타나더라. 이게 왜 이러냐? 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 보호가 이제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원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지.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해당 모형이 이제 지닌 한계. 이거 이제 한계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그 수소,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일 때만 적용이 돼. 그러니까 수많은 원자 중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는 수소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 전자가 한개인 것은 수소 하나밖에 없고, 다른 건 전부 다 전자가 뭐 2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맞는 거는 수소 하나밖에 없고, 딴 건 다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맞는다는 얘기지. 두 번째. 또 전하를 띤 입장은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자가 가속도 운동,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궤도를 따라 뺑글뺑글 돌면 이게 가속도 운동이죠. 그죠? 일정하게 돈다 하더라도, 속도가 일정하게 돈다 하더라도, 속력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그죠? 뭐 일정하게 돈다 하면 어쨌든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빛을 방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네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전하를 띤 입자, 전자 같은 전하를 띤 입자는 그렇게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게 궤도를 일정하게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못 돌고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점점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보호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궤도를 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돈다. 왜냐하면 그 돌면 돌수록 계속 그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계속 궤도가 점점 낮아진다. 그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였지. 그게 한계가 있다. 그렇죠? 한계. 그 한계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려고, 이게 이제 그 슈레딩거가 나와가지고 아예 생각을 바꾸죠. 이제 그 한계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슈레딩거는 아예 생각을 바꿔버린 거죠. 새로운 어떤 원자 모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는 파동이다. 이게 전자는 이렇게 파동한다고. 물결 치듯이 이렇게 파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각적으로 어떻게 생겼나요? 뭐 대략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양성자가 여기 있고, 이 전자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파동을 치거나 아니면 파랗게 파동을 치거나, 그거는 요건 이제 첫 번째 껍질, 그죠? 두 번째 껍질, 이건 이제 그 들뜬 상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점점적으로 좀 커지나 풍선처럼 좀 부푸나요? 뭐 그런 느낌이겠지, 그죠? 이거 이제 기저 상태에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고, 들뜬 상태, 이거 N2, 만약에 두 번째 궤도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가지고 뭐 지금 보호의 이거 슈레딩거 모형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게 뭐 무슨 그림일까? 방출 방향 어떤 뭐 확률인가,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방사 방향 확률, 그죠? 방사 방향을 확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물론 첫 번째 껍질에서 이제 나타나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 두 번째 껍질에서 이렇게 높아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들뜬 상태 세 번째 궤도를 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기저 상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소복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죠? 요런 상황이다. 이제 그 슈레딩거가 보기에
그러면은 보호 모형에서는 어떻게 돌고 있느냐? 여기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보호는 이렇게 돌고 있다고 보는 거랑 그다음에 그 슈레딩거가 보기엔 요 그림과 일치하고, 그러면 보호가 보기에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 생각하면 요렇게 돌고 두 번째 껍질에서 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요런 상태가 아닐까. 그죠? 슈레딩거가 생각하기에. 그다음에 세 번째 껍질을 돌고 있다고 할 때는 요런 상태가 아닐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계산을 껍질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요런 그래프. 그죠? 뭐 방사 방향 확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요거 R1이랑 요 R1이랑 같고 R1 그죠? R2 같고 R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R1과 R2가 계속 이제 쭉 이어진다. 그죠? 연관되어 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극복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궤도를 돌고 있느냐 뭐 아니면 뭐 그다음에 뭐 다전자 원자는 적용이 안 되잖아 이런 것도 다전자 원자도 적용이 되고 이제 궤도를 이제 그에 어느 정도 뭐 그 궤도라기보다는 뭐 이런 어떤 형태의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전자 모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그 슈레딩거 본 거죠. 그죠? 여기서 제한된 다른 모형을 이제 차례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차례로 설명하고 있지. 요 이제 이 문단에서는 이제 닐스 보어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슈레딩거 얘기가 쭉 밑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죠? 다 보고 맞고 그다음 뭐 틀린 부분 봅시다. 1번부터 수소원자의 구조에 관한 모형이 발전해온 과정. 발전했다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수소원자의 또 구조. 그럼 일단은 뭐 닐스 보어가 이제 일단 먼저 이제 고전 물리학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슈레딩거가 뭐 만들었다. 발전? 오케이 뭐 이 정도까지 뭐 맞다고 치고 그죠? 이거 뭐 발전해왔다. 하여튼 뭐 이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만든 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죠? 한계가 있어가지고 뭐 슈레딩거가 이제 새로운 어떤 완전히 개념을 새로 바꾼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일치하더라. 그죠? 이 최고점과 여기 궤도 껍질이 있는 위치가 거의 일치하더라.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전해왔다.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틀렸죠. 뭐 학자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화가 있나요? 그럼 예를 들어 닐스 보어가 뭐 지구 어떤 뭐 태양계를 이렇게 태양계 그림을 보다가 원자 모형이 이렇구나. 원자 모형도 저렇겠네. 이렇게 뭐 떠올랐다거나 그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뭐 태양계 그림을 보다가 나 원자도 저렇게 생겼네. 이렇게 떠올랐다거나 그런 게 이제 일화죠. 그죠? 그런 게 없었다. 틀렸고 2번 수소 원자의 구조가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따라서 변화하는 방향. 수소 원자의 구조가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것도 맞는 말 같죠, 그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구조가 에너지 준위가 만약에 이 정도다. 에너지 준위가 이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을 거고, 그죠? 구조가. 그다음에 수소 원자가 이제 그 에너지가 준위가 조금 더 높아졌다. 들뜬 상태가 됐다. 그러면 요걸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좀 구조가 바뀌었다고 보는 건가? 그래 볼 수 있겠지. 또 뭐 들뜬 상태 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여기 그 전자가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구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뭐 보호도 맞고. 그다음에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변화한다. 슈레딩거가 보기에도 구조가 맨 처음에 이랬는데 원자 구조가 뭐 여기 점들은 지금 확률인 거죠, 그죠? 그 전자가 나타나는 확률을 찍은 거고. 두 번째 들뜬 상태 여기 만약에 있다 들뜬 상태 N2다라고 했을 때 주양자수가 2개다 주양자수 1개 2개죠 그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된다. 구조가 바뀐다고 볼 수 있겠네. 이것도 N3 그러니까 뭐 주양자수가 이제 3개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 둘 3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슈레딩거가 보는 그림이고 그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보호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 변화하는 양상, 에너지 준위에 따라 이제 뭐 모양새가 좀 바뀌니까 구조가 바뀐다. 오케이, 뭐 이 정도까지 뭐 크게 볼 수 있다. 근데 그 뒤에 게 틀렸겠지. 서로 다른 학자의 모형, 오케이, 여기까지 맞고 그걸 절충했다고? 절충한 게 아니지. 어떻게 뭘 절충했나? 그러니까 뭐 슈레딩거가 이거 보호하는 말이 맞네요. 그게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절충이라고 볼 수 있나? 방사방향 확률이 최대값이 그죠?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 했던 거리 요까지고 요까지 거리 알파라고 했을 때 그죠? 요까지 알파가 보호 모형인데 궤적 반지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저 상태에 있는 경우죠. 기저 상태에 있는 경우 보호 모형의 첫 번째 이제 궤도 껍질 반지름과 일치한다. 근데 이건 이제 절충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더란 얘기잖아요, 그죠?
아 이거 슈레딩거가 보호 네 말이 맞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절충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맞아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절충이라는 단어가 틀렸네. 그죠? 3번. 수소 원자 내의 전자 에너지가 전자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그러니까 수소 내의 전자 에너지가 에너지 때문에 전자 운동이 좀 바뀌나? 바뀔 수 있지. 요 전자 에너지는 지금 전자 기저 에너지, 기저 상태에 있는 에너지는 좀 작아요. 에너지가 작잖아. 그래서 좀 빠르게 돌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많이 가지게 돼.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입하게 돼가지고, 그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얘가 들뜬 상태로 되면, 이게 여기를 좀 돌겠지. 그죠? 얘 또 마찬가지, 여기 또 전자가 좀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았다가 이까지 올라오겠지. 그죠? 그러면은,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 궤도를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죠, 그죠? 속도가 왜 느려집니까? 응? 속도가 왜 느려져요? 바깥 껍질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요 그림. 그러니까 높이에 따른 공전 속도인데 이쪽 안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왜 빨라지느냐? 이게 이제 이쪽으로 당기는 어떤 구심력은 이제 만류력이 만류력 때문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전자기력,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죠?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구심력으로 작동한다. 구심력 작동하면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안 튕겨나가고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죠? 이 원심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당기는 어떤 뭐 전자기력, 그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기는 힘이 있고 구심력이고, 근데 원심력으로 이런 게 작동한다. 그죠? 뭐 구심력은 mr분의 v제곱 뭐 이런 거까지 알 필요가 있겠냐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당기고 있다. 이게 이제 맞아져가지고 이 힘이 균형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계속 바뀌죠. 이렇게 그죠? 속도가 바뀌는 겁니다. 속력은 일정하지.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죠. 그죠?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니까 일정하다. 근데 이게 좀 멀어졌다. 그러면은 이 속도가 어떨까? 그 비교를 하는 거지.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해가지고, 그죠? 2분의 1 mv 제곱, R분의 GMM. R분의 GMM이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죠? 이래갖고 계산하게 되면 탈출 속도가 나와요. 탈출 속도는 루트 R분의 2배의 GMM인데, 이거 GMM은 어차피 뭐 정해져 있는 거고, 그죠? M은 질량이고, G는 어떤 고정된 어떤 상수니까 결국 이제 탈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리다. 그죠? 이게 줄어들면 이게 커지고 이게 커지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커지면 탈출 속도가 줄어든다. 이게 탈출 속도가 줄어든다고. 거리가 커지면, 그죠? 탈출 속도가 줄어든다. 이게 뭔 말입니까? 탈출할 수 있는 속도죠. 탈출할 수 있는 속도가 줄어들면 속도가 만약에 이놈이 크면 튕겨 나가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탈출 속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좀 속도가 큰 놈들은 다 튕겨 나오고 속도가 느린 놈만 살아남겠지. 그러면 느리게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놈보다 속도가 느리게 돈다. 여기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 다룬 얘기고, 결국 속도가 달라진다. 위치와 속도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가진 어떤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안쪽으로 돌고 있고, 에너지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느리게 돈다. 그러면은 말은 맞네, 그죠? 에너지가 이제 전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건 맞지. 이건 이제 그 보호는 맞고.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슈레딩거 모형에서 봅시다. 전자의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 운동에 영향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보기에 이제 그 원자의 어떤 모형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파동한다. 이렇게 파동하는 거죠. 여기 양성자가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첫 번째 껍질이 아니고 이거 첫 번째 기저 상태. 또 이렇게 됐다가 이제 들뜬 상태로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 진동을 좀 많이 하는 경우 정상파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 람다, 이건 이제 2분의 1 람다로 이렇게 파동치고 에너지를 좀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파동을 많이 치겠지, 그죠?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 이렇게 파동을 치겠지. 짧은 파장으로, 그죠? 뭐 그런 얘기다. 그러면은 전자의 운동에 영향을 미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들뜬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요거는 2분의 1 람다, 이거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 이런 식으로 파장이 짧아지면서 운동이 달라졌잖아. 그럼 맞네.
그죠? 여기까지 맞네요, 그죠? 그 에너지 때문에 전자의 운동이 바뀔 수가 있다. 맞네. 여기까지 맞고. 다양한 모형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 이게 틀렸네요, 그죠? 모형의 어떤 장점. 이거 뭐 슈레딩거 보호 모형과 뭐 슈레딩거 모형에 이제 요거는 이런 점이 좋고 이건 이런 점이 좋아요. 이건 이런 점이 나빠요. 이런 점이 단점이에요. 그런 거 없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계점이 발견하는 바람에 이제 이거 이제 그 슈레딩거가 이런 모형을 뭐 발견해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뭐 장점과 단점 이게 틀렸다. 그죠? 4번 봅시다.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다전자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과 다른 이유.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다전자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과 일단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 다르다는 말이 나왔었잖아. 그 수소 원자 같은 경우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 원자는 여기 이제 그 보호의 그 원자 모형이 맞아지고, 근데 다전자 원자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 안 들어맞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방출 스펙트럼이 원자마다 방출 스펙트럼이 달라요. 방출 스펙트럼 다릅니다. 그 같은 전자라도 방출 스펙트럼 다르지. 같은 원자라도 방출 스펙트럼이 다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 다른 이유를 뭐 어차피 뭐 제한하 추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른 건 맞아. 근데 그 이유를 말한 게 없죠. 그죠? 말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전자 원자는 아직 여기 안 들어맞고 어떤 뭐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는 이 원자 모양에 들어맞는다. 그 얘기를 했었고, 이거 뭐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르다. 다른 거는 맞고, 이유를 뭐 추론하고 있다. 이게 틀렸고, 봅시다. 또 여러 모형 간의 또 비교. 이거 뭐 다전자 원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슈레딩거도 여기 지금 이것도 이제 그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예요. 수소 핵 주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수소입니다. 수소 원자. 이게 수소에 대해 수소. 수소에 또 특히나 뭐 들뜬 상태 아니고 기저 상태, 주향자 수가 하나인 어떤 기저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 주향자 수가 두 개인 들뜬 상태가 되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죠? 들뜬 상태가 이제 n = 3, 그러니까 뭐 들뜬 상태에서 주향자 수가 3개이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 그렇죠? 어쨌든 뭐 다원자 원자에 대한 얘기는 뭐 슈레딩거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틀렸죠, 그죠? 답은 5번이다. 뭐 1번 푸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 2번 풉시다. 2번 봅시다. 이거 뭐 내용 일치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윗걸 이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 내 전자. 그러니까 들뜬 상태, 여기 이제 기저 상태, 바닥 상태라고 보고, 그죠? 들뜬 상태에서 전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푹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 떨어질 때, 그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먹은 거지.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를 이제 뱉어내면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진다. 이때 이제 빛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한 부분이고, 뭐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똑같이 있네요. 그죠?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그죠? 완전 내용 일치고, 이해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내용 일치로 풀어도 되고. 2번.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은,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 뭐 이것처럼, 그죠? 양쪽 끝이 고정되고 현의 파동. 이런 것들은 마디수가 2개로 고정된 정상 상태로 존재한다. 마디수가 2개로 고정되어 있다. 뭐 마디수가 2개로 고정될 수도 있고 3개로 고정될 수도 있고 4개죠, 그죠? 4개로 고정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정상파가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막 이렇게 딩 이라고 움직여서 기타를 만져 딕 쳤을 때 요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쁘게 모양이 갖춰지면 소리가 좋은데, 막 이상한 뭐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는 이게 이렇게 정상파 2분의 1 파장, 뭐 1파장, 2분의 3 파장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난리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소리도 이상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거는 이제 정상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꼭 이제 정상파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정상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마디의 개수가 또 뭐 이건 2개, 이거 3개, 이건 4개, 그죠? 마디의 개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답은 확실히 2번이네요. 3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수소원자 방출 스펙트럼은 햇빛의 스펙트럼과 달리, 그렇죠? 햇빛의 스펙트럼은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고, 요건 수소원자 방출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죠. 불연속적인 형태를 띈다. 그렇지?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인 어떤 형태를 띠죠. 2-3. 그러니까 햇빛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 통과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쭉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짝대기, 이렇게 직사각형에다가 뭐 빨주노초 파남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커먼, 이것처럼 이제 시커먼 어떤 거죠. 이것처럼 시커먼 어떤 짝대기에다가 요렇게 몇 줄이 이제 그어진 거지. 그 파장에 빛만 검출이 된 거잖아요. 그죠? 단 이제 그게 이제 불연속적인 거지. 이제 선 스펙트럼. 그죠? 햇빛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수소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고, 불연속적인 형태다. 쭉 이어지지 않고 뚝뚝뚝 끊어져가지고 빛이 한 3-4개가 관찰이 됐더라. 밝은 줄이 뭐 한 2-3개가 나온다. 그죠? 그게 이제 불연속이다. 그 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얘기를 알겠죠. 양자가 뭔 얘기냐면 뚝 끊어져 있다는 얘기지. 연속적으로 쭉 되는 게 아니고, 그 뭐 1과 2 사이에 뭐 1.5, 1.2, 1.3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 2 뚝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뚝뚝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다. 이거 뭐 그죠? 3번도 맞죠. 그죠? 3번 맞고, 그다음에 4번.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파동함수, 그죠? 푸사이, 그죠? 파동함수에 의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은 위치를 알고 싶어서 이제 짧은 파장을 쏘게 되면 전자가 그걸 맞고 에너지가 높으니까 튕겨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속도를 측정하고 싶어. 그죠? 위치를 알면 뭐해? 그 다음에 움직임, 그 속도라는 걸 측정하고 그 MV, 그러니까 속도는 V고 MV는 운동량이죠. 어차피 질량은 아는 거니까. 어쨌든 속도나 운동량이나 어쨌든 이런 걸 알고 싶다. 속도든 MV, 이제 운동량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속도는 뭐냐? 어떤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 1초 후에 여기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 경로와 그다음에 어떤 거리, 그다음에 시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만에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그게 속도인데, 그러니까 이때 맞고 튕겨나가 버리면 뭐 그냥 이 기존에 운동하던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운동에 영향을 줘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광원, 좀 긴 파장을 쏴가지고, 그죠? 광원에서 긴 파장을 쏴가지고 어떤 속도를 이제 이렇게 안 튕겨나가도록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파장이 길어가지고 안 맞아. 그죠? 이게 안 맞고 나가버린다고. 그럼 위치를 모르게 된다. 그죠?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불확정성 원리다. 그런 거에 따르면 파동 함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전자를 파동으로 봤잖아요. 전자를 파동으로 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나 전자는 무조건 이제 파동 역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위치, 운동 파동이 어떻게 물결치는지 그걸 알고 싶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 파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제 알려 그랬는데, 안 되더란 얘기지. 왜? 이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안 되더란 얘기지. 그래가지고 안 되고, 파동 함수를 제곱 때려가지고 그냥 제곱 때리게 되면 확률 값이 나오는데, 그 확률 값으로 대략 이 점에서 어디 갔나? 대략 한 이 정도 위치에는 한 이 정도의 확률이 있다. 이 정도 위치에는 이 정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점을 찍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옇게 만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뿌옇게 만든 거예요. 뭐 그런 거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 다시 봅시다. 어디까지 했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파동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전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지? 불가능한 이유는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봅시다. 5-1. 파동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가 없다. 왜? 하이젠베르크 이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죠? 파동 함수를 통해 가지고 알려 그랬지. 왜 알려 그랬습니까? 전자는 정상파 파동이기 때문에. 전자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죠? 원자도 파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 역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되더라. 왜? 이건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파동 함수를 통해 가지고 알아내려고 그랬는데 못 알아내겠다. 5-1 그죠? 그대로 있죠. 그죠? 정확한 움직임을 알아낼 수가 없다. 뭐 이해를 못 하더라도 뭐 내용일치로 풀 수 있죠. 그다음에 5번. 원자 핵 주변의 두 점에서 임의의 두 점에서 원자 핵 주변에
원자 핵이고 뭐 주변에 아무 그 이미 점에서 파동함수 값의 제곱한 값들 간의 어떤 비율, 제곱해버리면 확률 값이 나오죠. 그의 비율은 각 점에서의 전자가 발견될 상대적 확률의 비율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제곱한 값들의 비율이나 뭐 그 전자가 발견된 확률의 비율이랑 같다. 그 얘기지. 뭐또 이거 정확 표현이 있죠. 2-5. 여기 있네. 비율을 계산해서 들 수가 있다. 봅시다. 이거 제곱한 비율이 100이라 하면, 그죠? 비율.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이 100배다 그러면 100이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요게 이제 100배다. 요게 이제 1T라 그러면 이거 100T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확률이 100배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있고, 아니면 뭐 이해를 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곱한 값들 자체가 전자가 발견될 상대적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요 말이, 그죠? 제곱한 값들 요 말과 그 다음에 전자가 발견될 상대적 확률, 여기 같은 말이죠. 뭐 그렇다. 뭐 내용 2에서 풀어도 되고 뭐 내용 일치로 풀어도 됩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3번 봅시다. 적용 추론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뭐냐면 가가 있네.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 이게 뭐냐고, 그거에 위배됐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보호의 모형에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고전 물리학 그 이론이 뭐지? 이런 어떤 가속도 운동,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의 이론, 그게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그죠? 봅시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전하를 띤 입자, 뭐 양성자든, 그죠? 전자든, 이런 어떤 입자들이 가속 운동을 할 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외부 에너지 방출한다.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뭐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한다면, 그 원운동 자체가 가속도 운동이죠. 속력과 속도는 다르죠.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고, 속력은 그냥 크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스칼라, 뭐 이런 게, 벡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속력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 속력이 일정하게 이제 그 공전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속도는 속력과 방향 다 있는 거니까, 벡터 값이니까 속도가 변화하는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보는 거지, 고전 물리학에서.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자는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정하게 이제 회전하면, 공전을 이렇게 하면 계속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근데 그 닐스 보어가 이제 가정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일정하게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고, 그 다음 단계에 뺑글뺑글 돌고 있고, 그 다음 단계에 돌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저 상태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얘가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탁 튀어 올라간다. 그죠? 들뜬 상태.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 다음 궤도로 올라간다. 그죠? 그래갖고 여기 돌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 그때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이제 닐스 보어가 말하는데 원자 모형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고전 물리학에서는 얘가 뺑글뺑글 돌고 있지 않다. 돌면은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해서 방출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럼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러면 밑에 궤도로 떨어지겠네. 왜? 그 궤도는, 지금 그 보어가 말한 궤도는 궤도에 따라서, 그죠? 어디 갔나? 궤도에 따라서, 들뜬 상태, 여기 있네. 들뜬 상태에 있다가 어떤 뭐 기저 상태로 떨어질 때, 이 상태가 이제 궤도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너지 준위가 어떤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 특정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요 정도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되면 요만큼 돌고 있고, 첫 번째 궤도를 따라 돌고 있고, 에너지가 이 정도 되면, 그죠? 이 정도 에너지 준이면 두 번째 껍질을 따라서 돌고 있고, 그 에너지를 더 받아가지고 이 정도 가까이 되면 또 이 정도로 돌고 있다. 그건데, 그러면은 에너지 값으로 이제 따라서 이제 그 궤도가 구분되는데, 그러면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에너지가 적어져. 그럼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뭐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계속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계속 결국은 떨어지고 또 뱅글뱅글 돌면서 또 떨어지고 결국은 여기 부딪히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 고전 물리학에서. 그죠? 그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위배된다. 그죠? 고전 물리학에서 보호의 모형이 원자 모형이 여기 위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봅시다. 1번 봅시다. 원운동을 하는 전자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발산이 되죠, 그죠? 전자가 계속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계속 감소한다. 그것 때문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아니지,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로 궤도마다 에너지 값이 다르죠, 그죠? 요 첫 번째 궤도는 여기, 두 번째 궤도는 여기, 세 번째 궤도는 여기, 네 번째 궤도는 여기잖아요. 점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에너지 값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으면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다, 그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다. 그런 얘기가 원자핵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궤도마다 특정 에너지 준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값이 밑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위로 갈수록 그 에너지 값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감소해가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틀렸다. 5번, 2번. 그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그렇지? 원형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 운동을 한다. 원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계속 잃고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하를 띈 입자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자체 에너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에너지를 잃고 핵에 접근하게 되겠지. 에너지를 점점 잃어서 밑에 궤도로 계속 떨어지겠죠, 그죠? 아래 궤도로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말이지.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계속 이제 같은 그 궤도를 돌아야지. 그러면 이제 같은 에너지 준위를 유지한다라고 같은 표현이죠. 같은 궤도를 돌고 있다, 같은 에너지 준위를 유지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떨어져가지고 핵으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궤도를 못 돌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3-1에 뭐가 있나? 들뜬 상태, 기저 상태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건 추론으로 봐야 되겠네. 그죠? 3번. 가속도 운동에 따라서 원운동 중인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그렇지? 일단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빛을 방출하고, 그 방출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맞고. 근데 그만큼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회전하는 속도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했다? 라는 것 자체는 궤도를 내려왔다, 그죠? 낮은 궤도를 돈다는 얘기고, 그만큼 속도가 이제 감소한다. 자, 이거 속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여기 본문에? 본문이 없었죠, 그죠? 회전 속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세모 쳐놓고 더 많은 답을 찍으면 되고. 자, 우리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그런 거 답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이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속력이 이제 증가할 건가 감소할 건가. 일단 궤도별로 높이에 따른 어떤 공정 속도로 봤을 때, 이게 만약 태양이고 지구고 목성이라고 쳤을 때, 지구와 목성이 어떤 놈이 더 빠르게 돌까요? 지구가 더 빠르게 돕니다. 그럼 만약에 속도가 만약에 일렬로 이렇게 돈다면, 한 일렬로 돼갖고 지구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이렇게 일렬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제일 바깥에 있는 놈이 가장 빠르겠지. 근데 그렇게 돌지 않아요. 얘가 안쪽으로 돌아서 빠르게 돌고 멀리 있는 놈은 좀 느리게 돕니다. 왜 그런가? 탈출 속도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데, 탈출 속도는 이렇게 이 공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운동 에너지랑 이거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 이용해가지고 탈출 속도를 만들었는데, 이 탈출 속도는
뭐 이거 이제 M은 어떤 뭐 그 안에 있는 그 태양 질량이니까 이건 다 고정값이고 그걸 변하는 값은 R이거든요. 이게 거리란 얘기지. 이 거리가 커지면 탈출 속도는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빨라져도 탈출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돈다 하면 바깥에 있는 놈이 같은 속도로 돌면 튕겨져 나가버린다, 탈출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바깥에 있는 놈은 탈출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야지만 같이 묶여서 도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탈출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탈출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빨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이건 뭐 하여튼 뭐 탈출 속도를 봐서 그런 거고, 이제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뭐 줄을 달아가지고 여기 줄을 달아가지고 뱅글뱅글 돌린다고 했을 때 조금 줄이 짧으면 좀 빠르게 돌려야 되잖아요. 줄이 좀 길면은 그럼 막 윙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경험적으로도 사고가 가능하죠. 어쨌든 간에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빠르게 돕니다. 그 실제로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증이 공전 주기를 보면 앞에 있을수록 이제 빨라요. 공전이 빠르다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력 이제 그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궤도 쪽으로 궤도가 이제 그 밑에 궤도로 가게 돼서 이 공전을 하게 된다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라져요. 빠르게 돕니다. 그죠? 속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틀렸습니다. 반대 개념이고. 또 문제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이게 속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궤도가 어떻게 되면 속력이 빨라지고 느리게 된다.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잖아. 고정 물리학은. 그죠? 이게 이제 다 슈레딩거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절대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틀렸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했고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추론하라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나 이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막 이게 어떤 뭐 그 공전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죠? 문제가 별로 안 좋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죠? 틀렸다. 4번. 전자를 원자 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계속 가해질 수 없으므로. 전자를 원자 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 전자를 원자 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인력이죠, 인력. 그죠? 구심력이 구심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태양이 있고 뭐 지구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 지구와 태양 사이에 만류인력으로 이렇게 이제 구심력이 작동하고, 그죠? 그 반대 개념으로 이제 원심력이 작동해가지고 이거 두 힘이 똑같죠, 그죠? 만류인력과 원심력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일정하게 이제 회전하는 거잖아요, 지구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만류인력입니까? 이게 지금 구심력으로 작동하는 게, 이 구심력으로 작동하는 게 인력이죠,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잖아요. 어디 갔나? 했네. 플러스 양전하를 띤 어떤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에 있던 인력.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인력이 생기잖아요. 서로 당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이런 어떤 구심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 구심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심력이 생기는 거고,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뭔 얘기야? 전자를 원자 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계속해서 가해질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지. 플러스는 계속 마이너스를 땡깁니다. 그거 왜 그런가요? 그건 뭐 그냥 자연의 어떤 힘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런 힘입니다. 계속 땡기는 힘이 있어요. 어떤 뭐 플러스는 계속 마이너스를 땡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땡깁니다. 하여튼 그런 힘이 있다. 신이 그렇게 만들든지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틀렸죠. 말부터 틀렸지. 그죠? 계속해서 가해집니다. 그리고 전자가 궤도를 따르는 원운동이 아닌 직선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직선운동을 하려 그러면 구심력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얘는 그냥 직선운동을 하려 그러는데 얘가 땡기는 바람에 계속 자꾸 이게 실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도는 거잖아요. 이 실을 땡기는 힘이 없으면 튕겨져 나가버리죠. 그냥 탈출해버리겠지. 그죠? 땡기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원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고전 물리학에 대한 얘기죠. 이게 언급되어 있었나? 3-4 그래 인력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것은 인력 때문이다. 이런 언급이 있네. 그죠? 계속 당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뱅글뱅글 돌리면 도는 거지. 실이 없으면 이게 뱅글뱅글 돌다가 실이 끊어지면 튕겨 나가 버리겠지. 그죠? 맞고 틀렸고, 그죠? 직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5번. 전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회전하려 하기보다 현재의 운동 방향을 유지한 채 직선으로 운동하려 하기 때문에 이거 맞지? 그죠? 계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게 관성이라 그랬잖아요. 언급이 돼 있었죠. 직선 운동을 하는 그 관성이 있다. 얘들은 그냥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죠?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말은 맞는데 전자가 원운동을 왜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어떤 땡기는 힘, 이런 인력,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땡기는 힘, 전자기적 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원운동을 하는 거지. 원운동을 할 수 있죠. 땡기는 힘이 있으면 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이거 뭐 고전 물리 문제네요. 그죠?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 그렇다. 이건 뭐 거의 뭐 물리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다. 그죠? 그렇다. 4번 넘어갑시다. 4번 봅시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기억과 니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 기억이 뭐냐면은 보호 모양, 그죠? 보호 모양, 이제 보호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니은에 대한 설명. 니은이 양자역학적 모양. 그러니까 이제 슈레딩거의 얘기고, 이제 보호. 그러니까 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기억 같은 경우 이제 보호에 대한 생각이고, 니은은 이제 슈레딩거의 생각이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뭐 주관식으로 이유니까 저 뭐 한번 이유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그죠?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명해 달라라고 하니까 닐스 보어는 이렇게 설명했고, 슈레딩거는 이렇게 설명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자 봅시다.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느냐? 그 보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호는 원자 모형 자체가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생기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들뜬 상태로 가가지고 갔다가 이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를 에너지를 뱉어내면서, 그죠? 먹었던 에너지를 뱉어내면서 여기 이제 그 밑에 낮은 에너지가 낮은 어떤 뭐 기저 상태로 떨어진다. 낮은 궤도로 떨어진다. 요게 떨어지면서 이때 뱉어내는 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빠져나오고, 빛은 파장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죠? 빛은 파장의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그죠? 요렇게 빛을 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요런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요렇게 빛을 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상태로 떨어지는 세 번째 궤도에 떨어지는 이 빛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의 파장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그죠? 그렇다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발모 계열, 라이먼 계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여기 이제 보호에 대한 생각이고, 그다음에 슈레딩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자 자체가 생각을 아예 바꾼 거지. 이렇게 동그란 게 구가 이렇게 구 형태 원자가 이렇게 구 형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궤도를 따라 돌고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자 자체가 파동이라고. 전자 자체가 파동이라고. 그 전자 자체가 파동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전자 자체가 파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예상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기 이제 양성자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전자 그 주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가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고, 이 파동 자체가 전자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파동은 시각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파동 자체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못 보지. 그죠? 파동 자체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못 봅니다. 그러면은 파동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매질이 움직이는 걸 봐야 돼. 그죠? 그 파동 때문에 생기는 매질,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질로 파동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물 같은 거, 그죠? 수면이 이렇게 있어. 수면, 물. 거기다가 이제 파동을 딱 치면 파동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물결을 치잖아요. 그거는 물결이 파동 때문에 생긴 매질이라는 물결이 생긴 어떤 물인 거지. 파동은 아니잖아요. 파동 그 자체는 아닌 거지. 그죠? 우리가 보는 거는 매질인 거야, 매질. 그죠? 진동하는 매질을 보는 거지. 어쨌든 간에 파동은 눈에 안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파동이, 그러니까 전자 자체가 파동이다. 슈레딩거는 전자 자체가 파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이렇게 양성자 주위에 이렇게 파동 치는 게 있다는 거지. 이게 전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전자가 이렇게 파동 치는 거를
이렇게 파동을 치잖아요, 그죠? 정상파의 형태로 파동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진동을 해가지고 퍼져 나가잖아. 기타를 띵 치면은 그게 이제 공기를 때려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떤 뭐 매질을 통해서도 이렇게 쭉쭉쭉 퍼져 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전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이게 진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어떤 매질이든 뭐를 통해서 이제 쭉 퍼져 나가고 퍼져 나가는 게 이제 그 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검출해 보니까 이런 형태더라. 그 1람다, 2분의 1람다더라. 2분의 2람다더라. 2분의 3람다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에 이렇게 까만 배경에 이렇게 밝은 줄 3개가 잡히는 거지. 그 2분의 1람다, 예를 들어 2분의 1람다, 2분의 2람다, 2분의 3람다 이렇게 잡혀. 그러니까 뭐 스펙트럼 자체가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 파장에 따라 빛을 나눈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람다, 2분의 2람다, 2분의 3람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자 자체가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이게 그 매질을 통해서 막 뻗어 나와가지고 검출이 돼가지고 그 스펙트럼 검출이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으로 검출하게 되면 이렇게 잡힌다, 그죠? 2분의 1람다, 2분의 2람다, 2분의 3람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잡힌다는 거지. 그 보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죠? 그냥 뭐 그 이제 어떤 뭐 궤도를 따라 돌다가 궤도 이제 밑에 궤도로 떨어지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뱉어낸다. 그 뱉어낼 때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빠져나오고 빛은 어떤 파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이게 파장에 따른 분류인 어떤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 줄이 세 가닥이 나온다. 까만 배경입니다, 그죠? 그게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거잖아요, 그죠? 보호 모양이. 요게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푼 거고, 그에 가장 적당한 어떤 답이 뭘까? 5번이죠, 봅시다.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특정한 원형 궤도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특정한 원형 궤도만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죠? 요런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또 요런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그다음 또 요런 궤도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죠? 요 중간에 있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이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지. 요 중간에 있는 거 만약에 뭐 2.5, 2.7 이런 궤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1이면 1, 2면 2, 3이면 3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뚝뚝뚝 끊어진다. 불연속, 양자화, 그죠? 그 양자화됐다라고 하는 거지. 뚝뚝 끊어져 있다, 그죠? 그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특정 궤도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죠? 특정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가 그 밑에 궤도로 떨어지면서 그 특정 어떤 에너지의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게 된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요 껍질에 떨어지는 이 종류의 빛,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껍질에 떨어지는 이 종류의 빛,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껍질에 떨어지는 요 종류의 빛, 이것도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발한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뭐 그렇다라는 거고, 니은은 이제 슈레딩거는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특정 파장의 정수배의 파장만을 갖기 때문에 갖는 정상파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설명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땐 전자 자체가 파장인 거야. 뭐 알갱이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게 아니라 전자 자체가 파장이라고. 전자 자체가 파장, 그죠? 전자 자체가 파장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이렇게 막 퍼져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파장이 이제 진동을 하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퍼져 나가니까 그걸 이제 검출하면 스펙트럼으로 검출을 하게 되면 이게 2분의 1람다, 2분의 2람다, 2분의 3람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정수배만을, 그러니까 특정 파장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의 정수배, 첫 번 1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정상파의 어떤 특징을 갖게 된다. 그런 갖기 때문에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진 어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만약에 이게 이제 특정 파장의 정수배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정상파다, 다른 어떤 람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2분의 1 곱하기 1.5 람다, 2분의 1 람다 곱하기 2분의 1.5 람다, 그 다음에 2분의 1 람다의 1.5배, 2분의 1 람다의 1.7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2분의 1 람다의 1배, 2분의 1 람다의 2배, 2분의 1 람다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이게 만약에 2.7배 그럼 여기 또 그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6배 그럼 여기도 그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뚝뚝뚝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수배, 한 배, 그 다음에 2배, 3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죠? 이해되고 답 5번입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여기 이제 가장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이제 주관식으로 만들어낸 답과 가장 유사하다.
다음 5번. 이게 왜 틀렸는지 하나씩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기억은 수소 내 원자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원운동이 불연속적이다.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원운동이 불연속적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원운동이 불연속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이거 뭐 원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원운동을 하다가 뚝 끊어져갖고 다시 원운동하러 뚝 끊어져가지고 다시 원운동한다 그 얘기인가? 아니면 이 궤도 이 원운동과 다음 원운동 이 궤도의 사이에 있던 뭐 이렇게 불연속이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1 그죠? n 이퀄 1 여기는 뭐 n 이퀄 2인데 그 사이에 n 이퀄 1.5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인가? 그 말은 맞지 그렇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면은 좀 확실히 틀렸다는 게 보이는데 그 애매하게 이해가 될 경우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본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본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그죠? 이런 문제는 이게 이제 왜 틀렸는지를 찾기가 힘든 거지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에서 이런 게 나오면 세모 쳐놓고 확실한 답 5번을 찍으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왜 틀렸는지 봅시다.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원운동이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은 일단 뭐 원운동이 이제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가다가 뚝 끊어지고 다시 원운동하고 뚝 끊어지고 다시 원운동하고 뭐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이쪽 원운동과 두 번째 궤도의 원운동이 이 두 개의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원운동은 없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맞고 이렇게 해석하면 또 틀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틀린 겁니다. 그죠? 어떨 때 맞고 어떨 땐 틀리고 이런 거는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수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막 달아가지고 어거지로 맞다고 보면 그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조건을 하게 되면 또 틀려버리고 이런 경우는 뭘로 봐야 되느냐?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갖고 1번. 그럼 니은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파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파동이 불연속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파동이 이게 수소 원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이제 전자의 파동이 불연속적이라는 말은 이 파동이 뚝 끊어지고 다시 가고 또 뚝 끊어지고 다시 가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것처럼 이렇게 2분의 1 람다, 이거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가? 그 2분의 1 람다,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라고 간다는 말은 맞지? 그렇게 되면 그죠? 아니면 이게 가다가 뚝 끊어지고 이렇게 가고 다시 뚝 끊어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불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틀렸고,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어떤 조건에는 맞고 어떤 조건에는 틀리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틀린 거지, 틀린 겁니다.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죠? 1번 틀렸다. 답은 확실히 5번이고 2번 봅시다. 2번 봅시다.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만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 값만을 갖죠. 특정 값만을 갖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궤도를 도는 어떤 전자는 에너지는 이 정도 값을 가지고 두 번째 궤도를 도는 전자는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세 번째 궤도를 도는 전자는 이 정도 값을 가진다.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뭐 낮은 궤도로 떨어지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만을 방출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맞다, 그죠? 그래서 선스펙트럼이 나온다. 오케이, 맞고. 리언은 슈레딩거는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말은 맞지. 말은 맞지.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되냐고. 이유는 안 되지. 그죠? 그 선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데? 그 전자가 파동인데, 이 전자가 파동인데, 이 파동이 정상파고, 그죠? 이 정상파가 이 정상파가 가지는 람다 파동이 2분의 1 람다의 정수배로 나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다. 선스펙트럼이 나온다. 2분의 1 람다,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 이렇게 정수배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2분의 1.5 람다, 2분의 1.7 람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지. 그죠? 2분의 1 람다, 2분의 2 람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수소 원자 내에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지금 선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랑 그죠? 이거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는
관찰을 하려고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빛이 빠져나와야지. 요거는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관계되죠.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어떤 뭐 물건의 어떤 걸 관측하려 그러면 어떤 빛을 쏴가지고 거기에 반사돼 나오는 빛을 보고 여기 뭐 볼펜이 있으면 여기 형광등이 빛을 때리고 이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펜이 있는 걸 알잖아요. 불이 꺼가지고 이게 광원이 없으면 이게 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어떤 뭐 광원이 있어 빛을 쏘게 되면 여기에 맞아가지고 빛이 이제 반사가 되면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여기 전자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위치를 이제 그 짧은 파장을 쏴서 이게 전자보다 작은 짧은 파장을 쏘게 되면 맞고 튕겨 나와가지고 이제 위치를 알게 된다, 그죠? 위치를 알게 되는데, 그 위치는 알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얘가 이 짧은 파장을 맞고 이 짧은 파장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걸 맞고 전자가 그 기존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기존에 운동하는 건 잃어버리고, 그죠? 이게 맞아가지고 튕겨 나가 버리지. 그 운동이 다른 운동으로 가버리는 거야. 다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운동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기존의 속도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 얘기고,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알 수는 있는데 파장이 짧은 빛을 쏘게 되면 전자의 위치만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또 그러면 말이 틀렸네.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말 자체가 틀려버렸네. 파장이 짧은 빛을 쏘게 되면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근데 운동 어떤 방향,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거랑 뭐 선 스펙트럼 나오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그 뭐 말 자체가 틀렸고 그다음에 뭐 이유는 확실히 안 된다, 그죠? 3번 봅시다. 기억은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위치한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위치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뭐 에너지 준위에만 위치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에너지 준위라는 게 만약에 이게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이제 하나의 값을 말하면은 틀린 거죠. 이 말은. 응? 그러니까 여기도 위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바닥 상태, 기저 상태에서는 첫 번째 궤도에서는 에너지 준위는 여기 위치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들뜬 상태에서는 여기 위치하는 거지. 그죠? 또 여기 아니면 또 여기 이런 식으로 쭉쭉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제 딱 뭐 특정한 값이긴 한데 그게 이제 특정한 값이 하나라고 그러면 틀린 거고, 그죠? 이게 좀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에너지 준이라는 게 하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여기 여러 값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값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말은 맞지. 그렇게 되면, 그죠? 특정한 여러 에너지 준위 값에만 위치한다.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특정한 요 사이에 위치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다. 그러면 말이 맞지, 그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1.5, 1.7 이런 데 존재하지 않고 2에서 1로 떨어지고 3에서 1로 떨어지고 4에서 1로 떨어지고 뭐 이게 뭐 발머 계열, 라이먼 계열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3에서 2로 떨어지고 4에서 2로 떨어지고 아니면 뭐 4에서 3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이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마다 뭐 람다가 다르다. 파장이 달라지. 그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 람다, 2분의 3 람다, 2분의 3, 2분의 3 람다, 2분의 2 람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맞다 치고 이제 크게 봐서, 그죠? 여기 이제 그 값이 여러 가지 특정한 값이다라고 보고, 그럼 맞고, 단일한 값이다 그럼 틀렸고, 그죠? 봅시다. 2번 니은 수소 원자 내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일단 거리가 변화하는 게 맞나요? 응? 거리가 변화하는 게 맞지. 응? 전자는 가만히 안 있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어디 있느냐, 공간적으로 점을 찍었을 때 XYZ 공간으로 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위치하는 거잖아요. 여기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 이 점에서 위치하는 확률, 이 점에 위치하는 확률 이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자가 막 파동을 하잖아요. 진동을 하잖아요. 파동을 막 하잖아요. 파동 치잖아. 이게 알갱이가 아니야. 파동이 아니. 어떤 파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막 진동을 한다는 얘기. 그죠? 그게 이제 그 이쪽에 있는지 이 바깥쪽으로 나왔는지 안쪽으로 있는지, 안쪽에 있을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안쪽에 뭐 핵 쪽으로 갔다가 또 좀 멀리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진동을 계속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수소 원자 내 원자 내의 전자와 핵 사이의 이제 거리가 계속 변하는 거 맞지?
변하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그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인가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이 전자가 파동이고, 그죠? 이 파동 자체이기 때문에 그 파동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기타를 댕 치면은 그게 이제 공기를 때려가지고 이 파동이 우리 귀에 그 공기를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귀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게 이게 파동이 이렇게 막 파동이 아래로 진동을 하면 그게 이제 퍼져나가지. 그걸 검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진동을 하는 게 2분의 1 람다,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이렇게 검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 수소원자의 뭐 그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변화하는 게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파동 자체가 전자라는 파동 자체가 이렇게 2분의 1 람다,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로 진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틀렸고. 4번 기억은 다른 원자 내의 전자와는 다른 원자 내의 전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 내의 전자와 다른 원자 내의 전자, 그거 비교하는 거네요. 다른 원자 내의 전자와 다른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고유한 성질. 그러니까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지금 그 닐스 보어가 말한 이 고전 물리학에서 그 말하는 이 원자 모형이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어디서냐면, 근데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는 보호의 이제 원자 모형이 적용되는데 다전자 원자는 보호의 이제 모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딱 들어맞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수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지. 말은 맞는데 이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인가요? 아니죠, 그죠? 이제 보호가 말하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궤도에서, 그죠?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방출되는 빛 에너지 이제 파장이 고유하다, 특별하다, 특정 어떤 파장의 빛만 보내더라. 그렇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검출하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니까 이거는 뭐 말은 맞는데 틀렸다, 그죠? 니은 봅시다. 니은은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다른 원자 내의 전자와 달리 이제 뭐 그 슈레딩거는 수소 원자와 다른 어떤 뭐 원자 내 전자를 비교하지 않았죠.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어떤 한계점, 그러니까 이 보호가 말하는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소만 맞고 딴 건 다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 슈레딩거가 이제 새로 어떤 원자 모형을 생각해냈죠, 그죠? 전자는 이렇게 정상파로 움직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이 그림 자체도 수소입니다, 수소. 이 그림은 수소입니다. 수소핵.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네. 수소 원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수소 원자 중에도 이제 그 기저 상태에 있는 수소. 그죠? 뭐 그 얘기지.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원자 내에서 전자에 대한 얘기나 말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언급도 없었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수소 내에 있는 전자와 근데 뭐 다른 어떤 원자 내의 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슈레딩거가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론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모든 원자도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 볼 수 있죠. 물론 언급 없습니다. 그냥 추론입니다.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죠? 달리 뭐 그런 거와 달리 계속 봅시다.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다른 원자의 전자와 달리 정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아니지. 정상 상태는 다른 원자 내의 전자도 전부 다 이런 어떤 정상 상태를 띈다. 전자 자체가 정상파고 이 정상파는 2분의 1 람다,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죠? 모든 전자들이 그렇다 보는 거예요. 말 자체가 틀려버렸네, 그죠? 그리고 또 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뭐 이유는 되지 않지, 그죠? 물론 뭐 이유가 맞게 하려다 그러면은 뭐 정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달리가 아니라 모든 전자들은 정상 상태로 진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뭐 맞지. 2분의 1 람다,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 어떤 뭐
정수배로 나가는 2분의 람다의 정수배로 나가는 정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답은 맞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다.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5번 넘어갑시다. 예, 5번 봅시다. 5번. 아, 이거 어렵죠. 봅시다.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를 이해한 내용. 이 나가 뭐냐면 방사 방향의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 요 거리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가 가장 높은 점이니까, 그죠? 최대값이 나타나는 곳이니까 거기서 이제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요만큼이겠지. 이거 한 요 정도 떨어졌겠네, 그죠? 근데 그 거리에서 그 거리는 보호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한 내용. 그러니까 뭐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이 상태가 이제 이 상태라고 보고, 그죠? 이 상태로 보고 그러면은 요 그림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요거 이제 까만 선, 그다음에 까만 어떤 원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껍질입니다. 껍질. 그러니까 알맹이는 비어 있는 껍질. 그러니까 귤 같은 것도 안에 있는 거 다 파먹고 그냥 껍질만 남은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물론 껍질들이 쭉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지금 일정 간격으로 만들었지만은 이거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어떤 껍질들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궤도, 그다음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에 해당하는 원만 표시한 거, 껍질만 표시한 거예요. 이제 뭐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궤도라고 얘기했지만, 뭐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이제 껍질로 표시했기 때문에 요 껍질로 봅시다, 그죠? 이거 뭐 수많은 껍질들이 있겠지만 뭐 특별한 거, 그다음에 요도 두 번째 특별한 거, 세 번째 특별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근데 요 상태에서 가장 많이 그 전자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곳,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껍질이 요 껍질인 거야. 요 껍질. 그러니까 요 껍질의 반지름을 보면 R1이에요. 그죠? 근데 이 R1이 실제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 R1과 일치하더란 얘기지. 일치하더란 얘기지. 그것도 이제 껍질 계속 그리다 보면 두 번째 껍질, 요 R2에 해당하는 이 껍질, 이 그릴 수 있죠, 그죠? 이 껍질도 실제로 이제 들뜬 상태, 요거보다 이제 들뜬 상태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확률적으로 좀 퍼지겠죠, 그죠? 퍼지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요 껍질, 알맹이는 없고 요 껍질 위에서 전자가 나타나는 확률이 가장 높다. 그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R2, 여기 R2, 이거 R1. 그 R1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 껍질에서, 그죠? 첫 번째 껍질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그 표시된 껍질. R1 껍질에서 올라가다가 두 번째 껍질 이렇게. 또 마찬가지 이렇게 또 이렇게 만약에 에너지를 또 더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퍼져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더라. 근데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 그린 거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 그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더니 결국은 뭔 얘기냐면 이 특별한 반지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확률들 이런 걸 표시했더니 이놈들이 R1, R2, R3가 만들어지는데 이 R1, R2, R3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실제로 그 궤도와 일치하더란 얘기지. 궤도 반지름과 일치하더란 얘기지. 이게 대박인 거죠. 이게 뭘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게 보호 같은 경우에는 입자, 이게 또 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뺑글뺑글 도는 어떤 전자라는 게 어떤 뭐 원의 형태고 뺑글뺑글 돈다. 이게 입자로 본 거고, 이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는 파동으로 본 거잖아요. 파동으로 본 거라고. 이게 입자가 아닌가요? 입자가 아니라 이 파동들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파동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거라고 찍은 거지.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본 거와 입자라고 본 거가 결과 같은 값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자라는 게 이중성, 그러니까 파동성도 띄고 입자성도 띈다. 결과는 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대박 엄청난 발견인 거죠. 그렇게 이제 나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상황 이해했다라고 보고 일단 답부터 봅시다. 답부터 보면 뭐 슈레딩거 모형에서 4번, 그죠? 슈레딩거의 모형에서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 이때 이 점을 말하는 거 있지. 이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요때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반지름, 요 반지름 뭐 알파라고 치든지 뭐 R1이라고 치든지 어쨌든 그 R1이라고 칩시다. R1이라고 치면 요 R1 위에 이제 궤도가 하나 R1이라고 보고 이제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게 되면 이 R1은 첫 번째 껍질의 첫 번째 궤도다. 그죠? 그러니까 보호가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그죠? 요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갖고 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그 궤도도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진다라고 했고,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 이게 이제 요거와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와 요거리 R1과 요 R1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모여 있는 전자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껍질, 여기 그 껍질에 이제 박혀 있는 이 전자들에게 전자를 하나 떼갖고 에너지 준위를 재봤더니 여기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와 같더란 얘기잖아. 그죠? 응? 에너지 준위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봅시다. 4번.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를 본문에서 이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이제 봅시다. 슈레딩거의 모형에서 그러니까 뭐 슈레딩거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란 얘기 없잖아요. 그죠? 에너지 준위란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물론 뭐 어디냐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이제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근데 그 슈레딩거에서는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헷갈리고. 그죠? 이 본문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4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방사 방향의 확률이 최대일 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그러니까 뭐 방사 방향의 확률이 최대일 때 요 R1일 때를 말하는 거고, 그죠? R1이라는 이 반지름이 R1이라는 요 껍질 위에서 가장 많이 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R1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요 궤도 위에 있는 이 궤도와 거리가 반지름이 똑같더라. 이 궤도 위에 있는 전자랑 상황이 똑같다. 그죠? 요 위에 껍질 위에 있는 전자들이랑 요 궤도 위에 있는 전자랑 상황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도 똑같겠지. 그죠?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 전자의 그때 그놈의 그 막 수도 없이 많은 거기 이제 전자를 딱 에너지 준위를 딱 체크한 거야. 그죠? 체크를 해보니까 보호 모형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죠? 보호 모형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랑 여기에 있는 에너지 준위랑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나는 뭐냐면은 핵으로부터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니. 이 거리 R1과 이 R1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R1의 위에 있는 이 껍질 R1 반지름이 R1인 이 껍질 위에 있는 전자의 상황이랑 보호 원자 모형에서의 요 첫 번째 요 위에 요 궤도 위에 있는 전자의 상황이랑 같다는 얘기지. 응?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응?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계속 추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전자들이 요 위에 있는 전자들이 요 위에 있는 전자들이 곧 요 위에 있는 전자랑 같은 얘기다. 그죠? 요 위에 있는 전자랑 같은 얘기라고. 근데 지금 이제 보호는 요건 이제 공전한다, 이렇게 원운동한다 그랬고, 얘는 원운동하는 게 아니라 딴 데 갔다가 여기 올 수도 있고, 딴 데 갔다가 여기 올 수도 있고, 뭐 파동이니까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위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쪽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뭐 아니면 이 궤도에 있을 확률이 높다, 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딴 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답부터 봅시다. 일단 4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그러니까 방사 방향이 최대일 때의 방사 방향이 최대일 때의 전자의 위치가 어딥니까? 요 껍질. 그러니까 귤을 생각해 보면 귤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질만 이렇게 딱 동그랗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껍질도 이제 부피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 껍질에 위에 있는 이 전자들, 그놈들의 에너지 준위. 자, 여기서 가정을 해야 돼. 이게 문제가 성립하려면 일단 가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껍질, 그죠? 요 껍질, 요 원 위에 있는 요 원이 이제 귤 껍질입니다. 요 껍질 위에 있는 전자들은 전부 다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의 그 원자 모형에서 요 위에 전자가 뭐 이렇게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여기 있든 어쨌든 얘는 또 같은 에너지를 가질 거고 에너지 준위를 가질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받게 되면 위로 다음 그 궤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뺑글뺑글 도는 그 뭐 어디 위치에 있든 간에 이놈은 같은 그 뭐 에너지를 가지는 거고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슈레딩거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 같은 껍질에 있으면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어디 뭐 본문에도 안 나와 있고 이 본문에도 슈레딩거에서 지금 그 보호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슈레딩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는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뭐 정상파라는 얘기를 하고, 그죠? 정상파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어디 위치에 있다. 뭐 그 얘기만 했었지. 이때 뭐 에너지 준위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그죠? 이러니까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본문으로 안 풀린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안 좋지. 그죠? 봅시다. 다시 봅시다. 슈레딩거 모형에서 방사 방향의 확률이 최대일 때, 그때 이제 뭐 반경 R, 반지름이 R1인 이 껍질, 그죠? 이 껍질 위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 위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건 지금 점들은 그 파동입니다, 파동이고, 거기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지. 거기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여기 있고. 어떨 때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막 했는데 확률적으로 여기가 가장 많이 있더란 얘기지, 그죠? 그죠? 가장 많이 있는 곳의 위치가 반경이 R1인 요 껍질에 대한 얘기다. 거기에 있는 그 전자들의 이제 그 에너지 준위 그건 일정하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거나 요 껍질 여기 있거나 요 껍질 위에 여기 있거나 요 껍질 위에 여기 있거나 뭐 하여튼 어쨌든 어디 위치에 있든 간에 요 껍질 위에 있다면 에너지 준위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보호의 모형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얼치한다. 보호 같은 경우에는 요 궤도를 따라 돌거나 요 궤도를 따라 돌거나 요 궤도를 따라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R1 반경이 R1인 껍질은 어떤 보호 모형에서 이 궤도와 똑같다고. 그러니까 요 껍질의 반경과 요 궤도의 반경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지금 뭐 나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R1이 R1과 같다고. 그죠? 이게 R1과 여기 R1과 여기 R1이 같다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별히 표시한 이 껍질, 그다음 그 특별히 표시한 이 껍질, 뭐 요 사이에 또 다양한 껍질이 있겠지. 그 중에서 특별히 표시한 이 껍질들을 쭉 보면 이 상태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 상태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 상태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R1일 때는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다음 R2일 때는 좀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때는 이제 이때가 R3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R1, R2, R3가 실제로 보호가 생각한 R1, R2, R3의 이제 궤도 반지름과 똑같다. 그 얘기가 이제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그죠?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요 첫 번째 R1이라는 반경 위에 있는 껍질 위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어떤 에너지 준이랑 요놈과 에너지 준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이 그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타날 수 있는 그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R2.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R1이고 R2 그죠?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때 그 요 위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딱 조사해 보면 이것과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랑 같다는 얘기고, 그죠? 그다음 또 요런 상황일 때, 들뜬 상태, 요런 상황일 때 여기에서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다, 그죠? 가장 높은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전자를 딱 조사해 보니까 요놈과 에너지 준위가 같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응? 그죠? 보호 모형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일치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지금 표현도 잘못됐고, 그죠? 하여튼 여기서는 또 새로운 가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쉽지가 않죠. 이거 뭐가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문제가 맞냐고, 성립하냐고, 이게 그죠? 어쨌든 뭐 대강 그냥 뭐 끼워 맞추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R1, R2, R3에 해당하는 값이 실제로 이제 보호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똑같았다. 그때 이제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뭐냐면은 요놈 그 알맹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자로 봤을 때랑 그다음에 파동으로 봤을 때 결과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입자성도 띄고 파동성도 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입자성과 파동성이. 하여튼 뭐 그렇다, 그죠? 이렇게 안 보면 뭐 안 되지. 해석 이렇게 도저히 뭐 이제 본문만으로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수밖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가 실제로 맞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많이 따라 붙는다. 그죠? 그렇다. 뭐 답은 뭐 이거고, 다른 거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쉽게 찾습니다.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왜 틀렸는지 봅시다. 1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파동 함수를 통해서 예측된 전자의 이동 경로. 파동 함수를 통해서는 예측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갔나? 5-1. 파동 함수를 통해서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가 없다. 예측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측된 예측이 안 된다. 그죠? 파동 함수를 통해서 전자의 경로가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파동 함수를 제곱 때려가지고, 그죠? 제곱을 때리게 되면 이제 확률 값이 나오는데, 그때 확률이 확률 각 좌표마다 확률 계산해가지고 점을 찍은 결과 이렇게 농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기서부터 틀렸고, 그 다음에 보호 모형에서 전자 궤도와 일치한다. 뭔 소리야? 보호 모형에서 전자 궤도와 뭐가 일치한다는 얘기? 그 경로가 전자 궤도와 일치한다고? 틀렸죠, 그죠? 전자 이동 경로는 모릅니다. 예측이 안 돼. 틀렸죠, 그죠? 2번 봅시다. 슈레딩거 모형에서 들뜬 상태일 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 들뜬 상태일 때의 에너지 준위. 슈레딩거 모형에서 들뜬 상태일 때의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겠지. 그죠? 이런 상황. 이거 이제 기저 상태로 보고, 예를 들어 여기를 기저 상태로 보고, 여기 기저 상태면 들뜬 상태. 그죠? 어떤 상황이 더 들뜨고 이런 건 없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요때는 여기에 반경 R1일 때보다 요 반경 R1 위에 있는 껍질, R1에 있는 껍질보다 R2에 있는 껍질에서 더 많이 전자가 발견됩니다. 그죠?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더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전자는 요거와 에너지 준위가 같죠. 그죠? 또 들뜬 상태 이상 N3일 때 요때는 여기 이렇게 세 번째 껍질이 아니고 요 껍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실제로 요 위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 그 에너지 준위를 조사해 보면 요 놈과 일치한다. 그죠? 일치한다. 그런 상황이고, 그럼 들뜬 상태일 때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보호 모형에서 기저 상태일 때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일치한다. 아니지. 지금 들떠버렸잖아요. 그죠? 들뜬 상황, 요것도 기저 상황, 요 기저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저 상황은 요 상황이고, 들뜬 상태는 요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들뜬 상황이라는 건 기저 상태에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에너지 준위는 이 그림이고,
이거는 보우나 슈레딩거나 공통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때 들뜬 상태, 그 다음에 기저 상태가 저쪽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들뜬 상태에서 이제 그 기저 상태로 바뀌면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그걸 좀 설명해 달라. 라고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슈레딩거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현상은 둘 다 공통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 에너지 준위에 대한 그림은 뭐 보어나 슈레딩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에너지 준위에 대한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들뜬 상태 2에서 그 에너지 준위를 볼 때 요 위치에 있는 R2 반경 R2 위에 있는 전자 껍질 그 위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랑 요 준위 같고 그러면 기저 상태 요때에 있는 요때 요 위에 있는 전자 껍질 그 반경이 R1인 그 껍질의 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랑 요 기저 상태에 있을 때 기저 상태에서 요 도는 이 궤도 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랑 같겠지. 기저 상태 같고 들뜬 상태 같겠지.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한 놈은 들뜬 상태, 한 놈은 기저 상태가 아니죠, 그죠? 다 기저 상태는 기저 상태 같고 기저 상태는 다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출발했기 때문에 보호나 슈레딩거나 그죠? 기저 상태 다 같고 그다음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 보호는 궤도니까 슈레딩거는 껍질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놈은 다 그냥 다 기저면 다 기저고 아니면 뭐 N2면 다 N2고 N3면 다 N3인 거지. 그래야 같지. 그죠? 한 놈은 뭐 N1이고 한 놈은 N2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렇다. 그러니까 뭐 들뜬 상태일 때 에너지 준위와 기저 상태의 에너지 준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 틀렸죠. 3번 봅시다. 3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의미의 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의미의 점. 그거는 원자 핵 바로 옆이잖아요. 봅시다.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핵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발견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 센터에서 그죠? 원자 핵에서 원자 중심에서 이렇게 쭉 수직선으로 쭉 컸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수직선 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0일 때 가장 높고, 그죠? 0일 때 R이 가장, 이 거리가 가장 제로일 때 가장 높고, 점점 낮아지는. 여기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건 뭐냐? 그죠? 이것도 전자를 발견하는 확률은 맞아요. 이것도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고, 둘 다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맞죠? 근데 요 놈은 수직선 위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껍질을 고려한 겁니다. 부피를 고려하라는 얘기지. 껍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사방향 확률에 대한 얘기잖아요. 방사방향 확률이 뭔데?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각 껍질. 그러니까 거리가 핵으로부터 거리가 R1일 때 그때 R1에 해당하는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껍질에서 가장 많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다. 껍질. 귤에서 귤 알맹이를 빼먹고 그 껍질만 동그랗게 남아있는 상황. 그죠? 그 껍질 그 속에서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귤 껍질도 부피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피를 고려한 거지. 그죠? 이거와 이게 다른 차이점 알겠죠? 그죠? 그걸 이해하면 이제 이 문제가 풀리는 거지. 3번이 풀리는 겁니다. 봅시다. 슈레딩거 모형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이제 최대가 되는 의미의 점은 제로 상황이지. 그러니까 원자 핵에 가장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점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제로가 되겠지. 그 제로에 수렴하겠죠, 그죠? 거의 원자 핵과 그 점이 거의 딱 붙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맞게 하려면 이제 껍질로 바꿔야 되지. 그죠? 껍질로 바꿔야지만 뒤에 답이 맞습니다. 뒤에 봅시다. 보호 모형에서 전자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보호 모형에 이제 전자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요 말과 맞추려면 여기서 요거는 껍질이에요, 껍질. 이거 방사방향 확률의 최대값이라 그랬잖아요. 방사방향 확률은 껍질에 대한 얘기고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껍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3번을 좀
맞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점을 빼고 임의의 점을 빼고 껍질로 넣으면 되겠지. 그죠?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임의의 껍질은 뭡니까? 방사방향 확률이 최대인 반지름. 그죠? 방사방향 확률이 최대 값을 나타내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지. 그죠? 그 거리가 이렇게 되겠지. 원자핵과의 거리니까. 그죠? 그것과 이제 그 전자 궤도 반지름이 일치한다라는 말은 이제 나를 그대로 이제 따온 얘기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점을 껍질로 바꿨을 때, 그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다. 4번이 답이고 5번 봅시다. 예, 5번 봅시다. 5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기저 상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원자 껍질의 평균 반지름. 그러니까 뭐 기저 상태의 전자를,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요 껍질 말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R1에 해당하는 거겠네. 그러니까 기저 상태, 만약 이게 이제 기저 상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거 R1, 이게 반지름, 그죠? 기저 상태에 이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자 껍질의 평균 반지름 R1이라고 했을 때 보호 모형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고? 보호 모형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 궤도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자 궤도 반지름이 가장 낮고, 그죠? 기저고, 기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들뜬 상태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커지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 올라갈수록 에너지 커지죠.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응?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뭐 몇 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죠? 하여튼 뭐 이거 뭐 15개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주르륵 있겠지. 가장 엄청나게 멀어지겠네. 그거 뭐 일치하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로 가는 건데, 기저 상태랑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를 완전히 반대죠, 그죠? 이거는 기저 상태는 가장 낮은 상태고, 지금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는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반대지. 대놓고 틀렸네요, 그죠? 이렇다.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다. 6번 넘어갑시다. 6번 오이 문제 풀어봅시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답만 봅시다. 이거 뭐 그대 어려운 게 아니라서. D를 보게 되면 고려하다. 고려해 봅시다.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를 고려해 봅시다. 파동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 뭐 전자의 위치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떡하라고? 바꿔서라고? 떠올려랑 바꿔서라고?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를 떠올려보자.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파동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 전자 위치를 설명할 텐데, 그 뭐 기억 속에 있는 파동함수를 막 떠올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지. 그럼 뭐 어떻게 끼워 맞추려면 뭐 떠올려보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파동함수를 외우고 있어. 그러면 이제 떠올려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파동함수를 가지고, 그죠? 파동함수를 가지고 전자 위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떠올린다는 뭐 기억을 떠올린다 이런 거가 되겠지, 그죠? 좀 어색하다. 이거 뭐 까딱 잘못하면 틀리겠는데, 이거, 그죠? 좀 쉽지가 않네. 하여튼 이런 문제 풀어봤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으면, 5번 같은 거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영상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뭐 좀 쉽지가 않네, 설명하는 게. 이거 내가 또 양자역학을 또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양자역학 자체를 이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좀 드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또 잘못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일단 뭐 좀 설명을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또 영상 또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